자, 얘들아, 명지구 부교재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파트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질문이 좀 있어서 그거 풀이 이제 좀 시작을 할게요. 총 15문항이 질문이 있고요. 쌤이 이걸 영상을 하나로 올릴지 두 개로 찍을지는 좀 영상 길이 좀 보고 결정을 할 텐데 일단 쌤이 마찬가지로 좀 꼼꼼하게 풀어줄 테니까 최대한 좀 잘 좀 정리 좀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6번부터 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. 들어갈게. 자, 두 2차 방식 px랑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라고 좀 나와 있고요. 자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첫 번째 가조건, 자, 2px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qx를 더한 게 0이다 라고 좀 나와 있어요. px랑 qx는 둘 다 2차 방식이에요. 자, 그런데 저 상태로 냅둬도 되지만 요거 쌤이 조금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. 2p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qx구나 정도로 봐도 되고 여기 플러스 있는 거 저쪽으로 마이너스 넘겨주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지금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항등식이라고 봐도 되고요. 자, 그 말은 좌변이랑 우변이 식의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, 자,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px라고 하는 어떤 2차식이 있을 때 그 녀석을 정확하게 마이너스 2배 한 게 qx다라는 소리야. 자,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px가 갖고 있는 인수는 그대로 qx가 갖고 있는 거였겠지. 예를 들어 여기에 x 빼기 1이 있었으면 얘도 그대로 x 빼기 1이 있었어야 돼. 왜? 얘가 1 넣었을 때 0이면 얘도 1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는 거니까. 괜찮으시죠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나조건을 좀 보면 자, px라고 하는 녀석과 qx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, 자, 이 자식이 자,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. 자, 인수분해 살짝 해주시면 x 빼기 1, x 빼기 2 이렇게 되고 뒤쪽에 어떤 몫에 해당되는 녀석이 좀 있었겠죠. 자, 그럼 내기 잘 들어 얘들아. 결과적으로 이 녀석 역시 마찬가지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1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돼요.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p1 그 다음에 곱하기 q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는데, 그러면 p1이 0이거나 또는 q1이 0이어야 되거든요. 이게 다른 상황이었으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x 빼기 1을 갖고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px랑 qx가 갖고 있는 인수가 똑같았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p1, q1 둘 중에 누군가 하나 x 빼기 1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조건 때문에 나머지도 x 빼기 1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제가 좀 볼 수 있죠. 같은 맥락으로 p2 곱하기 q2 역시 0인데 이것 또한 둘 중에 누군가 하나 x 빼기 2를 갖고 있다라고 치면 가조건 때문에 나머지 녀석들도 갖고 있었어야 돼요. 괜찮으시죠? 따라서 우리는 px라고 하는 녀석 2차식이었고 qx라고 하는 녀석 2차식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x가 갖고 있는 인수는 x 빼기 1, x 빼기 2 두 개고요. qx도 마찬가지로 x 빼기 1과 x 빼기 2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었어야 돼. 최고치 한계수는 얼마인지 몰라요. 그런데 박스 밑에 p0의 값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죠. 자,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어보시면 2 나오는 거 되죠? 그랬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있었어야 되는구나 정도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, 그 px의 마이너스 2배를 한 게 qx니까 qx는 4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시면 된다. 자, 문제에서 마지막에 q4의 값을 구하라고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. 자, 4 곱하기 4 넣어줍시다. 그러면 3 곱하기 2 나와서 우리는 24였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6번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어서 9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. 9번도 좀 어렵지 않네요. 자, 9번 좀 봅시다. 자, 9번을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네. 들어갈게. 자, 182 숫자가 좀 주어져 있는 형태인데 결국 이 녀석은 약간 내가 문자로 좀 치환을 해줌으로써 곱셈 공식 또는 변형 또는 인수분해 이런 것들 적절히 좀 사용하라는 문제인 거죠. 자, 13 루트 3 13 루트 13 요렇게 좀 있어요. 자, 마찬가지로 옆에도 곱하기로 바통 받아주면서 182 루트 182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루트 13 요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. 자, 이걸 좀 계산해 주세요 라고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좀 바꿀게요. 자, 저는요 182의 루트를 취한 요 자식 있죠? 자, 그냥 바로 봐도 보이는 친구들이 좀 있겠다만 저는 요 자식을 잠시만 좀 A라고 합시다. 또는 여러분들이 182라 일단 이렇게 먼저 갈게. 자, 그 다음에 루트 13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잠시 B라고 좀 합시다.
자, 그럼 우리는 요 앞에 있는 182라고 하는 건 A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13이라고 하는 녀석은 B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. 결과적으로 A 3승 더하기 B 3승, A 3승 빼기 B 3승 이라는 관점인 거 괜찮으시죠? 네. 자,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자식은 한 번만 선생님이 좀 다시 한번 풀어서 쓰면 A 3승 더하기 B 3승이고요. 그 다음에 A 3승 마이너스 B 3승 요렇게 되는 거니까 합차로서 우리는 이 자식이 A의 6승 마이너스 B의 6승이구나 정도로 좀 바라볼 수 있죠. 여기까지 괜찮으시지? 자, 그런데 그러면 얘는 루트 182라고 하는 녀석이 6승이니까 182의 3승이에요. 괜찮으시지? 자, 그 다음 얘는 13, 루트 13이 6승이니까 13의 3승이거든요. 여기까지 괜찮지?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금만 관찰을 좀 할 건데 182라고 하는 숫자가 도대체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봅시다. 근데 182라고 하는 녀석은 혹시라도 제가 13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좀 궁금해서 자, 13으로 한번 좀 나눠봤어. 그럼 나눠보시면 52. 자, 4 떨어지면서 52 해서 딱 0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. 자, 그 말은 바꾸고 이야기하면 182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. 우리가 13 곱하기 14였구나 정도로 좀 잡아주시면 됐었겠네. 괜찮으시죠? 오케이. 자,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쓸게. 자, 13 곱하기 14라고 하는 거 살짝 좀 인지를 좀 해놓고요. 그러면 182라고 하는 거 우리는 요 녀석의 182의 3승인 걸 아니까 13이라고 하는 녀석의 3승에 곱하기 14라고 하는 녀석의 3승이구나 라고 앞에 걸 좀 쓰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13의 3승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좀 우리가 가주시면 되는 거지. 자, 그리고 나면 얘는 13의 3승으로 제가 좀 묶을 수 있고 14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이구나 요런 관점인 거 괜찮으시죠? 자, 그러면 14 빼기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잖아? 근데 그게 13이니까 결과적으로 13이 4개 있는 거 요 정도는 따라오죠? 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뒤쪽은 14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14 더하기 1 요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. 자,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 뒤쪽이 m값인가 봐요. 서거나 자, 그럼 이 자식은 14의 제곱 196에 14 더해주시면 210 거기다 더하기 1이니까 우리는 211 답은 1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됐었겠다라는 거죠. 괜찮으시죠? 오케이. 자, 그래서 9번 요 정도로 좀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11번을 좀 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다항식 fx래요. 몇 차인지 우리 모릅니다. 가족권부터 천천히 좀 볼게. 자,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요. 초록색으로 쓸게. 자,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자, 이 자식을 제가 어떤 다항식 gx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눴대요. 괜찮지? 그랬을 때 목과 나머지가 둘 다 gx-2x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네. 이렇게 목도 이거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도 gx-2x 제곱.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내가 지금 gx로 나누고 있잖아요. 그리고 얘가 나머지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했고 그러면 이 gx 빼기 2x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차수는요. 이 녀석의 차수는 gx라고 하는 녀석보다 무조건 더 작았어야 돼 라는 건 비단 이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괜찮으시죠? 자, 그리고 나서 나조건에서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분의 9다 라고 나와 있으니 우리는 f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쌤이 어느 정도 잔계산은 스킵할 거야 이제. 알겠죠? 자,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f6의 값을 구하는 게 이 11번 문제였어요. 그러면 가조건, 나조건을 이용해서 fx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나 봐. 근데 우리가 fx의 차수를 모르니까 일단 차수부터 먼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그럼 제 얘기 잘 들어줘. 만약에 gx라고 하는 녀석이 1차였다라고 치자. 그러면 나머지가 2차가 돼. 그러면 조건에 위배돼? 말이 안 돼. gx라고 하는 녀석이 3차였다라고 쳐요. 그러면 2차를 빼봤자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대로 3차죠. 마찬가지로 이 차수의 관계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아요. 그러면 gx가 1차여도 안 되고 3차여도 안 되고 4차, 5차는 3차와 같은 맥락으로 안 되죠. 그러면 그나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 gx라고 하는 녀석이 2차였을 때예요. 여기까지 되죠? 그랬을 때 이 녀석은 1차 이하여야만 말이 돼요. 숫자로 썼으니까 그대로 숫자로 좀 맞춰주면 얘는 1차 이하여야만 말이 돼. 근데 말이 되게끔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닌가?
그죠? 그나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. 그럼 따라서 우리는 요 정도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. 정훈아, 혹시라도 정훈이도 보고 있을까봐. 자, gx라고 하는 녀석은 2차여야 되는데 1차 이하로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녀석을 저는 2x 제곱으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. 괜찮으시죠? 네, 그리고 나서 뒤쪽에 플러스 나머지 부분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좀 우리가 둬주시면 되지 않나. 괜찮으시죠? 네. 자, 그리고 나면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고 하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감안하면서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. 그러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. gx로 나눌 건데 gx가 2차였기 때문에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예요. 거기서 2x 제곱 빼줄 거니까 우리는 몫이 ax 더하기 b라는 걸 압니다. 괜찮으시죠? 자, 그 다음에 뒤쪽에 나머지 역시 ax 더하기 b라는 걸 알아요. 여기까지 괜찮으시지? 자, 물론 우리는 이때 요 녀석이 없을 수도 있어요. AX라고 하는 녀석이 분명 없을 수도 있거든요. 왜냐면 1차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런데 가장 좀 우리가 무난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1차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좀 먼저 해주시면 자, 문제에서 fx는 그러면 3차가 되고요.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a의 값은 2분의 1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잡아주셔야 둘 곱해서 1 나오죠. 그래서 a의 값은 2분의 1인 걸 잡아줄 수 있다.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? 자, 그리고 나서 f의 1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다라는 거 이용해 주시면 b값 또한 잡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고 6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. 여기까지 괜찮으시죠?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, 1차 이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상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? 자, 지금은 안 되는 예시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면 a가 없었으면 돼요. a가 없었으면 되고 a가 없었으면 되고 a가 없었으면 돼. 여기까지 할 때 이해됐죠? 그러면 fx는 2차식이었다라는 상황이었던 건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 곱해서 1 나오려면 그때는 b값이 2분의 1이어주면 돼요. 이렇게 b값이. 자, b값이 2분의 1이어주면 되는데 잘 봐. 이 상황에서는 f의 1값이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는 상황이 불가능한 거 보여요? 자, 왜냐면 다 덧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절대로 음수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머지는 1차 이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1차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A가 있어줬어야 된다는 거죠. 조금 쌤이 딥하게 들어갔어. 잘 정리들 하시고 나머지 잔계산은 여러분들이. 괜찮으시죠? 오케이. 11번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.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합시다. 야, 쌤 이거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? 근데 열심히 촬영을 해놨는데 마이크를 안 켰어. 안 킨 건지 중간에 건전지가 꺼진 건지.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다. 그러니 열심히 보고 조회수 0이기만 해봐. 알겠죠? 꼭 뭐 다 전문한 거 다볼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것들은 꼭 좀 잘 참고하시고 화이팅 화이팅. 지금 2시 반이야. 새벽 이 자식들아. 자, 볼게요. 자, 13번. 자, 문제를 좀 보시면 자, 두 다항식 fx랑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약간 항등식 냄새가 좀 나고요. 자, 그랬을 때 가조건을 좀 보면 자,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. gx라고 하는 녀석이 x제곱 곱하기 f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fx보다 차수가 2개 더 많은 이런 상황이에요. 그 다음 나조건을 좀 보면 gx라고 하는 녀석에 더하기 자 3x제곱 더하기 4x의 fx 자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이 x의 3승에 자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네. 괜찮죠?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단 a, b는 상수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전형적인 뭐 항등식 문제죠. 보시면 가조건에서 gx라고 하는 녀석을 x제곱 곱하기 fx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괜찮아?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녀석 쓱 지운 다음에 x제곱 fx로 바꿔주시면 되지 않나? 여기까지 괜찮으시죠?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요. 잘 따라와.
fx라고 하는 녀석으로 제가 살짝 묶이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. 묶어주시면 킁킁하게 되면 4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임을 알 수 있다. 여기까지 괜찮지? 자, 그런데 이 녀석의 결과가 얘랑 똑같아야 돼. 그치, 지민아? 자, 그러면 우리는 요 자식이 4x의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러면 양변에 0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네요. 괜찮으시죠? 자,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할게. 그래서 저는 첫 번째 x에다 0 대입할 거고요. 항등식이니까 좌변, 우변 같아야 돼, 결과가.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. 그럼 x에다 0 대입해주면 좌변은 0이고요. 우변은 0, 0, 0 들어가면 우리는 b값이 0임을 좀 알 수 있죠.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돼도 4 빼기 4니까 0. 그러면 우변도 0 돼야 돼.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2는 0이어야 되는 거지. 애초에 b가 0이었으니까.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a 값이 3임을 좀 알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괜찮아? 네, 하는 김에 그냥. 자, 그럼 a 값이 3이었다라는 거 우리 확인 가능하고 b는 사라졌어요. 자, 그러면 제가 요 자식 살짝 x로 묶이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고, x로 묶어주시면 x 더하기 1, 그 다음에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인다라는 거지. 자, 그리고 나면 잘 들어. 제가 여기 있는 여기 지금 4가 있었잖아요. 자,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요 상황을 통해 잘 들어. 얘가 4에 x에 x 더하기 1이잖아.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똑같으면 되는 거죠. x 더하기 1, x 더하기 1 여기 있으니까 4fx가 요 정도 값어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4분의 1에 x 더하기 2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. 괜찮으시죠? 네, 그거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. 문제에서 gx를 x 빼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4 넣어서 마무리. 괜찮으시죠? 오케이. 13번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. 그 다음에 질문이신 게 19번이네요. 19번 볼게. 자, 19번을 좀 보면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당식 px가 있대요. px가 2차고 최고차항 개수 1.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1인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켜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잘 따라오세요. 자, 거기서 p x 더하기 1.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qx 더하기 1. 자, 요렇게 좀 있고요. 이 자식이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라고 나와 있어요. 이렇게 그러면 되는 상황이었겠죠? 그럼 누가 봐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좀 넣고 싶고요. 괜찮지? 자,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P0 그 다음에 마이너스 Q0 이라고 하는 녀석이 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. 괜찮지? 자, 이어서 나 조건을 좀 보면 나 조건은 제가 흰색으로 좀 쓸게. 자, px-q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는 0이라고 하면서 방정식이에요. 여기까지 괜찮아? 근데 얘가 2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니까 우린 이게 2차 방정식임을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 녀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지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. 자,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빵이기도 하고 내가 이 녀석을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기도 하죠. 여기까지 괜찮아?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중근을 알고 있어요. 이 중근을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가조건에서 구했잖아. P0 빼기 Q0이 0이라며.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그 중근에 해당되는 녀석은 우리가 0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. 여기까지 해야 돼? 자, 그러면 집중. 우리는 px-qx라고 하는 녀석은 그대로 2차식이 유지가 되고 최고차항 개수 1인 거 알 수 있는데 중근으로 0을 가졌어야 된다는 건 x의 제곱으로 끝난다는 소리였던 거지. 요 가정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. 0에서 중근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니까 x 빼기 0이라는 인수를 두 개 갖고 있다는 소리죠. 그래서 요렇게 빨리 px 빼기 qx라고 하는 녀석이 x제곱이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지. 식의 작성. 괜찮아? 자, 그러면 내기 잘 들어. 우리는 qx라고 하는 녀석 역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1차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qx라고 하는 녀석을 잠시 x 더하기 a라고 좀 둘게요. 괜찮니? 자, 그러면 px라고 하는 녀석은 더하기 qx가 붙어주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이렇게 좀 우리가 쓸 수 있죠. 그리고 qx라고 하는 녀석은 x 더하기 a 이런 상황이었고요. 자,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px 더하기 q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. 그 말은 거기다 2 넣으란 소리죠. 그럼 얘들아 빨리 후딱 2 넣자. 2 넣어주시면 4 더하기 2, 6이죠. 그래서 a 더하기 6이고요.
여기다가도 2 넣어주시면 a 더하기 2였네요. 자, 그랬을 때 이들을 더한 값이 지금 현재 12였다라는 거니까 a의 값은 2였구나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네요. 그러는 순간 px, qx 다 완성됐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2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. 어렵지 않았었다. 괜찮으시죠? 오케이. 19번 요 정도 느낌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2번 보자. 자, 22번을 좀 보면요. 1차식 fx가 있대요. 1차식 fx가 있고 다항식 x의 3승 더하기 1 마이너스 fx 요렇게 좀 있는 상황에서 이 녀석이 x 더하기 1 자, 그리고 x 더하기 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좀 돼요 라고 나와 있어. 괜찮아요? 자, 문제에서 fx가 1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항등식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? 주어진 식이 이렇게 진짜로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누가 봐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좀 넣고 싶지 않나? 그죠? 그럼 누가 봐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좀 넣고 싶으니 제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좀 넣어주시면 얘 0 나옵니다. 우변도 0이야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착할 수 있냐면 f의 마이너스 1이 0이었구나 라는 거 잡아줄 수 있고요.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고 최고차항 계수는 언급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내가 m 요렇게 더 주시면 되는 거지. 괜찮지? 자, 그러면 잘 따라와. 주어져 있는 이 식 제가 요 식을 살짝 승현아 인수분해 할게. 그럼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더하기 1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, 그리고 fx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뒀기 때문에 m에 x 더하기 1 이런 식인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럼 우리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묶이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. 쌤 괄호 열고 자,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 더하기 1 마이너스 m 요렇게 되는 거죠. 이게 얘랑 똑같은 거죠.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다. 자, 그러면 뭐 마지막 마무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좀 있겠다만 우리는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.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x니까 솔직히 여기가 4분의 1인 거 그냥 바로 보이기도 하거든요. 왜냐면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인 거니까.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판별식이빵 이용하셔도 된다. 어찌됐건 우리는 그러면 요 값이 아마도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 나오실 거라서 m 값은 4분의 3이었구나 잡아주시면 되죠. 자, 문제에서 f의 7의 값 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의 7은요. 자, 7 넣으면 8 곱하기 m임을 좀 알 수 있고 여기 4분의 3 넣어주시면 6인가요? 요렇게 좀 튀어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. 괜찮죠? 그래서 22번 요 정도로 마무리. 자, 그리고 이어서 바로 24번 들어갑시다. 24번. 안 빠르지? 안 빠르지? 오케이. 나름 계산 최대한 많이 해주고 있다? 이게 혼자 수업을 하니까, 그지? 좀 계산을 더 해주게 되네. 내가 계획한 거보다. 자, 그럼 이어서 얘들아 24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보자. 24번. 자, 24번은 어렵지 않죠? 그지? 자, 봐봐.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. 최고차항 계수 1이래요. 자, 그랬을 때 문제에서 f의 0이 0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지막에 좀 문자 마지막에 좀 찾을 때 좀 쓰면 될 것 같고 나 조건에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. 자, 이 자식을 x-2의 제곱으로 나누었대요. 근데 3차식이라며 그럼 우리는 몫을 qx 또는 1차식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식으로 갈게요. 그래서 x 더하기 a라고 두겠습니다. 왠지 이해되셨죠? 네,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1로 잡아주시고 이쪽만 모르니까 자, 그리고 문제에서 나머지가 2배의 x-1이래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f의 0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 대입해줬을 때 0이다 이용하면 a 값이 바로 나오죠? 괜찮아요? 오케이. 자,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fx를 x-1로 나눈 몫을 qx라고 할 때 q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혹시 못할까봐 요건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. 자, 0 넣어봅시다. 0 넣어보시면 자, 여기 4, 0, a니까 4a죠? 자, 그 다음에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. 그래서 얘가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
우리는 a의 값이 1임을 좀 알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괜찮으시죠? 네, 자 그러면 내 얘기 잘 들어.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. 자, 요 자식을 x-1로 나누래요. 그랬을 때 몫을 qx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fx 정확하게 알죠? 그러니까 진짜로 x 빼기 1로 나눠준 다음에 몫을 구해도 돼요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나서 뒤쪽에 나머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차피 우리 이거 나머지 f1일 거 아니야. 양변에 1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. 그럼 여기서 빨리 f1 값 잡아주자. fx식 아닐까요? 자,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무시하시고 1 넣어주면 2 나오고요. 자, 그다음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나와서 0임을 좀 알 수 있네요. 그죠? 그러니까 나머지는 없네. 여기까지 괜찮아? 자, 그러면 문제에서 Q5 값 물어봤잖아. 그죠? 그러니까 그냥 몫을 안 구했어도 돼요. 이거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5 넣어주시면 F5 값은 4Q5구나. 요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었던 거지. 그럼 빨리 5 값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? F5 값. 그럼 F5 값은요. 5 넣어주시면 3의 제곱 9, 6에 54. 자, 그 다음에 5 넣어주시면 3이 6. 이어서 우리는 60임을 좀 알 수 있네요. 그럼 얘가 60, 얘가 15면 되겠죠? 그래서 답은 5번. 요렇게 찾아주시면 된다. 괜찮으시죠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25번. 자, 25번을 좀 보면요. 자, 다음은 2022라고 하는 녀석의 10승이 있대요. 그러니까 10제곱. 자, 그런데 이렇게 10번 거듭 제곱을 했는데 이 자식을 505라고 하는 숫자로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자, 잘 감을 못 잡았는데 거기 박스에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. 어떻게 진행을 하라고.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? 그래서 문제 좀 읽어보면 자, 다항식 4x 더하기 2의 10승을 x로 나눴을 때 몫을 qx, 나머지를 r이라고 하세요. 시키는 대로 4x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이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 녀석의 10승이 있는데 얘를 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수임을 우리가 알죠. 그랬을 때 지금 첫 번째 박스는 라지 r, 요구 녀석을 구하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양변에 그냥 0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. 따라서 양변에 셈이 0을 좀 대입을 해주시면 라지 r 값은 이거 나가리 되고요. 자, 0 대입하면 2의 10승임을 좀 알 수 있네. 일단 뭐 굳이 우리가 쓰자면 1024임을 좀 알 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 등식 4x 더하기 2의 10승은 x 곱하기 qx 더하기 가에 505를 좀 대입을 하죠. 아, 505 대입하는 건가 봐. 그러면 여기 자리에 505를 좀 대입을 해주시면 그때 그 결과가 나와 있죠? 친절하게 2022로 그러면 바뀌나 봐. 505를 넣었을 때. 뭐 그런가 보죠. 자, 그러면 그 녀석의 10승은 자, 505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었겠죠? 그게 Q라고 하는 녀석에 505를 대입한 값이고 그대로 나머지는 R, 즉 1024가 유지가 됐었겠죠. 근데 느낌이 좀 왔는데요. 그죠? 이 1024라고 하는 녀석이 505라고 하는 녀석을 2배 해보면 505를 2배 해보면 250, 250, 1010이잖아요. 이해돼요? 즉, 이 1024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더 나눠줄 수 있는 거 괜찮죠? 그래서 이 1024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다연화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505가 2번 들어가고요. 그러면 1010이니까 거기에 14가 추가적으로 더해진다.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가주시면 되는 거지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식정리만 좀 마무리해 주시면 얘는 505라고 하는 녀석으로 묶었을 때 자, 원래 Q에 505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2라고 하는 녀석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닫아주면 돼. 그리고 505로 나눴을 때 결과적으로 진짜 찐 나머지는 14였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. 나눗셈에 대한 내용으로서 참 괜찮은 문제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가에 들어갈 게 1024였고요. 나에 들어갈 게 2였고요.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게 14였네요. 둘 다 하면 16. 여기다 더해주시면 1040. 요렇게 2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. 괜찮으시죠? 오케이. 자, 그리고 나면 뭐 얼마 안 남았네. 자, 26번. 조금만 지우고 갈게 얘들아. 26번이 어차피 좀 기니까 26번이 그나마라기보다는 좀 여기 있는 문항들 중에 가장 좀 빡센 문항이지 않을까. 쌤이 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줘 얘들아. 그렇다고 뭐 어렵지, 그러니까 할만해요. 알겠지? 우자자자자자.
자, 그러면 500이 된다. 26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. 26번. 자, 26번을 좀 보면, 자, 두 이차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좀 만족을 시켜요 라고 나와 있고요. 거기 보시면 fx 곱하기 gx면 4차식이었겠죠? 자,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친절하다 문제. 거기 다 나와 있네. x제곱 빼기 4, x제곱 빼기 9의 곱셈으로 이루어진대요. 인수분해 살짝만 좀 합시다. 그래서 우리는 x-2, x 더하기 2, 자, 그 다음에 x-3, x 더하기 3 요렇게로 식 정리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괜찮지? 자, 그러면 저 4개의 인수 중에 2개는 f 거, 2개는 g 거 요런 식으로 흘러갔을 거예요. 괜찮지? 그런데 이어서 내가 나 조건을 좀 보면 f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f의 알파 더하기 5라고 하는 값이 마침 똑같대. 뭐 그럴 수 있죠. 2차 함수니까 같은 값 나올 수 있지.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두 개의 값이 딱 0이 된대요. 이해되니? 그 알파 값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해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냥 줘도 될 것 같은데 이 해석이 어렵지도 않고요. 알파를 대입한 게 5인데 알파 더하기 5를 대입한 것도 0이었다라는 건 fx가 2차 함수인데 x 절편에 해당되는 두 개의 x의 값이 5 차이 난다는 거잖아. 이해됐어요? 자, 그러면 느낌이 좀 오지 않으세요? 만약에 fx가 x 빼기 2를 먹으면 2를 먹는 거잖아. 그러니까 2 넣었을 때 빵이잖아요. 그러면 5 차이 나야 되니까 얘랑 얘가 세트인 거지. 그래야 마이너스 3, 2 이렇게 나오니까요. 만약에 x 플러스 2를 먹는다라는 건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x 빼기 3을 먹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. 괜찮지? 자, 그래서 제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서진아, 그죠? 자, 만약에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. fx가 자, 만약에 x-2 그리고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을 먹었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fx라고 하는 녀석이 자, x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x 빼기 3이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 먹었을 수도 있는 거지.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러면 gx라고 하는 녀석은 자, 다른 거 그 외 나머지 것들 먹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쁘게 좀 써. 자, x 더하기 2에 x 빼기 3을 먹어주면 되고요.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때는 gx라고 하는 녀석이 자, x-2 그리고 x 더하기 3 요렇게 먹어주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. 괜찮습니까? 네. 그런데 잘 들어. 문제에서 fx랑 gx라고 하는 녀석의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이야. 그런데 두 녀석을 곱해서 어찌됐건 최고차 한계수가 1이 됐다라는 건 얘네의 최고차 한계수가 서로 역수관계임을 제가 알 수 있죠. 그래서 잘 들어. 자, fx의 최고차 한계수를 제가 a라고 하면 gx의 최고차 한계수는 a분의 1이었음을 제가 알 수 있죠. 선생님, 꼭 얘를 a로 적어야 돼요? 아니, 그럴 필요 없죠. 만약에 a분의 1이었었다라고 치면 그냥 얘가 a인 거지. 이건 그냥 표현 중에 하나인 것 뿐이잖아. 서로 역수관계였다라는 거.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놓은 거야. 디귿 때문에. 자, 얘들아, 기억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. 자, 기억을 보면 f의 2가 0일 때 그러면 2번 케이스가 아니고 1번 상황일 때라는 소린 거지. 자, 그랬을 때 G3은 어찌됐건 0이었겠다. 괜찮으시죠? 네, 그래서 기억은 참. 임을 좀 제가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니은 G2가 0보다 클 때라고 나와 있어요. 집중. 니은부터는 쌤이 살짝 그래프도 좀 그려줄 건데 G2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래요. 그러면 기억과 마찬가지로 G2가 여기선 0 나오잖아요. 그럼 이 경우가 아니었다라는 거니까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래프 기형이 1번인가 봐. 그러면 G2가 양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그나마 1번인데 집중. 자, 쌤이 fx 그래프도 하나만 좀 그릴 거고요. gx의 그래프도 하나만 그릴 거야. 우리는 fx랑 gx가 서로 개수가 역수관계인 걸 알기 때문에 부호는 똑같거든요.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, 얘도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야. 괜찮지? 자, 그러면 현재 gx부터 제가 좀 먼저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2, 여기가 3인 상황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gx가 아래로 볼록이잖아요. 그러면 이 넣었을 때 값이 음수가 나오게 돼요. 그러면 니은 조건의 위배가 되지. 아하, 니은에 한해서만큼은 우리는 a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였구나라는 걸 좀 잡아갈 수 있죠. 괜찮지? 자, 그래서 gx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위로 볼록인 녀석이었고요. 같은 논리로 fx라고 하는 녀석도 위로 볼록이었겠지. 쌤이 대략적으로만 좀 그리면
대신에 이제 fx는 x절편이 이쪽이 마이너스 3, 이쪽이 2였다라는 거 좀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g는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마이너스 2와 3. 그랬을 때 위로 볼록이었어야지만 2 넣었을 때 값이 양수일 수 있다. 괜찮지? 오케이. 그런데 문제에서 뭘 비교하라고 나와 있냐면 2분의 5 값을 비교하래요. 대입한 값, 함수값. 자, 그러면 g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한다라는 말은 이런 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2분의 5라는 건 2.5. 아직 여기죠. 그럼 요 정도 라인이 2분의 5인데 그 녀석을 대입한 값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양수라는 건 제가 알아요. 그런데 요게 f야. 요게 g고 지금. 그런데 f 입장에서 2분의 5라고 하는 값은요. 누가 봐도 밑에 있는 값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정확하게 값을 비교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지. 이미 얘가 음수, 얘가 양수니까 g 값이 더 큰 건 당연한 거죠. 따라서 니은 역시 참임을 알 수 있다. 여기까지 괜찮지? 자, 그러고 나면 디귿 보도록 할게요. 요 디귿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스스로 식 정리하는 연습 좀 해놓으세요. 알겠지? 자, 디귿을 좀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fx 빼기 gx는 0이라고 나와 있어요. fx 빼기 gx는 0. 그런데 얘들아, 우리는 fx가 2차식이고 gx가 2차식이에요. 그리고 걔네들의 최고차항 계수는 서로 역수관계예요. 여기까지 맞지? 그랬을 때 fx랑 gx를 뺐을 때 이게 무조건 2차 방정식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왜?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gx의 최고차항 계수 그대로 1.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gx의 최고차항 계수도 그대로 마이너스 1. 즉 얘네들의 계수가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면 뺐을 때 이 녀석이 1차식이 돼요. 즉 1차 방정식이 돼. 근데 문제는 나한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했지?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갖는데요.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데 두 개의 정수근을 갖는데 그 정수근이 m과 n이래요. 그럼 어찌됐건 근이 두 개였다라는 말은 얘가 2차였다는 소리고요. 여기까지 괜찮지? 그러나 그 말은 최고차항 계수가 같을 수 없었다는 소리인 거지. 제 얘기 이해되시죠? 오케이. 자, 그렇기 때문에 fx의 최고차항 계수 a, gx의 최고차항 계수 a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언제 같지? 를 좀 제가 보려고 해요. 같았으면 안 되는 거니까. 여기여도 어차피 같은 상황인 거 되지? 자, 그러면 이 말은 a제곱이 1이었다는 소리인데 그러지 말라는 소린 거잖아, 지금. 그럼 a가 1일 수 없고 마이너스 1일 수 없다는 소리예요. 따라서 디귿에서는 이 녀석의 근이 두 개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a라고 하는 녀석은 될 수 없어. 플러스 마이너스 1이. 그러면서 a는 될 수 없어. 0이. 왜? 이 녀석 2차식이니까요. 여기까지 괜찮아? 그런데 잘 들어와 얘들아. 이걸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를 다 해보는 건 아니야. 왜냐면 f 빼기 g가 0이었다는 말은 gx 빼기 fx가 0인 거랑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. 제 말 뜻 이해돼요? 그런데 봐봐 얘들아. 자, a분의 1 건 이건 그냥 내가 표현하는 문자 중에 하나였던 것 뿐이잖아. 잘 봐. f에서 g 빼는 느낌이랑 여기서 g에서 f를 빼는 느낌은 똑같지 않아요? 무슨 말인지 이해돼? 그러니까 이걸 1번도 하고 2번도 하는 건 좀 미련한 거야. 어차피 1번, 2번 다 같은 상황이라는 거지. 여기까지 되지?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, 니은의 흐름이 1번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1번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. 2번은 확인하는 게 아니야.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. 이해됐죠? 오케이. 자, 그럼 저는 f 빼기 g 가볼게요. 자, 거기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근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고 그때 정수근을 갖게끔 할 때 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했을 때 이 값이 무조건 5가 나오니? 라는 질문이에요. 제 말뜻 이해하셨죠? 우리는 그렇게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서 일단 좀 가볼게. fx 이렇게 있고 gx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이 녀석을 이제 식으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괄호 열고 a 괄호 열고 x의 제곱에 더하기 x 마이너스 6 괄호 닫고 마이너스 a분의 1에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고 는빵입니다. 따라하고 계시죠? 자, 그럼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 좀 할게요. 그래서 a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x의 제곱. 자, 그 다음에 플러스. 자, 이쪽에서 a 나오고 계산은 여러분들 따라오실 거니까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x네요.
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고 플러스 a분의 6인데 제가 마이너스 6으로 살짝 좀 묶어주시면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서 는빵 이렇게 된다는 거지. 그리고 지금 현재 얘가 정수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괜찮니? 근데 너 잘 봐. 우리는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절대 0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. 두 개의 근을 갖고 있으니까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관찰을 하면 이 최고창의 개수 부분에 있는 이 문자와 상수 쪽에 있는 문자가 똑같아요. 그 말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면 A분의 C 하게 되면서 이게 약분이 되는 걸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. 여기까지 괜찮아? 그래서 저는요, 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자, 근과 개수의 관계,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떠올렸어야 된다라는 거지, 여러분들이. 여기까지 괜찮지? 이렇게 문자가 똑같을 때 얘들아, 근과 개수 잘 떠올려야 돼. 알겠죠? 자, 그러면 두 근의 곱부터 제가 좀 먼저 가겠습니다. 그럼 두 근의 곱, m과 n을 곱하면 돼요. 여기까지 괜찮으시죠? 자, 그럼 두 근에 곱하게 되는 순간 a분의 c여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. 그런데 정수근이었잖아. 무슨 말하는지 해야 돼? 그러니까 m과 n은요, 부호는 조금 있다가 6이라고 하는 녀석이 약수였구나라는 걸 좀 우리가 잡아갈 수 있죠. 요렇게. 괜찮아? m과 n이 정수인데 곱해서 6이 돼야 되는 거잖아. 마이너스는 나중에. 그래서 m과 n은 6의 약수였구나라는 걸 제가 잡아줄 수 있고요. 그러면 n값과 n값이 결정이 되면 함 역시 결정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. 괜찮지? 자, 그럼 우선은 제가 이렇게 좀 끌고 와서 좀 쓰면, 자, a-a분의 1 분의 최고창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. 그 다음에 a 더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b 쓴 거예요. 위아래 a를 좀 곱하면요,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?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. a제곱 마이너스 1, a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. 괜찮으시죠?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한 번은 a제곱을 더하고 한 번은 a제곱을 뺀 거야. 괜찮지? 오케이. 자, 그럼 이제 우리 정리 좀 합시다. n과 n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돼. 그럼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말은 일단 곱해서 6 되는 숫자 조합부터 제가 좀 쓰면요, 얘가 1일 때 얘가 6이면 돼요. 괜찮지? 물론 얘가 6일 때 얘가 1일 수도 있거든요. 여기까지 괜찮아? 자, 그럼 내 얘기 잘 좀 들어줘. 얘들아 잘 봐. 자,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요. m이 마이너스 1일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요 경우에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. 근데 잘 봐. 둘 더해도 어차피 5, 둘 더해도 어차피 5죠. 그러면 이 합이 그다음 안 바뀌어요. 식이. 이해됐어요?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는 굳이 두 개 다 안 따져봐도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일이라고 썼다면 이쪽에 마이너스 붙은 경우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지. 마찬가지 2, 3, 3, 2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주면 더해서 1,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더하기 1 어차피 똑같아요. 그러니까 요렇게 4개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. 제 얘기 괜찮죠?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m과 n을 더하고 절대값을 취했을 때 5가 된다라는 건 이 경우만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거거든요. 더하면 5, 더하면 마이너스 5니까. 그럼 요 두 개의 경우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니야? 왜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. 만약에 요 경우라면 두 근의 합이 지금 1 나오면 돼요. 지금 요 경우라면 1로 넘기자.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a제곱 마이너스 1이면 돼서, 자, 요 경우에는 a제곱이 0 나와요. 즉 a 값이 0 나오거든요.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? a가 0일 수 없다 했지. 왜? 2차 식이어야 되는 거니까. 따라서 요 경우에는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. a가 0일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. 자, 요 경우 좀 가보면, 자, 이 경우는, 자, 공간이 좀 부족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잖아요. 여기까지 되죠?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과 똑같아야 되는 건데 애초에 말이 안 되죠? 자, 그래서 이 경우도 말이 안 돼요. 괜찮죠? 자, 그러면 요 경우는 그러면 돼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요 경우는 제가 좀 해보면, 자, 얘가 오면 돼요. 여기까지 괜찮지?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5a제곱 마이너스 5야. 집중. 6a제곱이 4, a제곱이 3분의 2. 어찌됐건 0과 뿔마 1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경우는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볼 수 있고, 합하면 5 나오죠? 괜찮지? 자, 그 다음 마지막 얘가 합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경우만 좀 우리가 해보면, 곱해주면 마이너스 5a제곱 더하기 5죠. 그렇게 되면 4a제곱이 6, a제곱이 2분의 3, 어찌됐건 0 또는 뿔마 1이 아니에요. 따라서
이 A가 안 되는 조건들을 다 그걸 제외시켜준 값들이 튀어나오니까 가능한 거지. 그래서 이 경우도 되는 경우 했고 더해보면 마이너스 5 나와. 근데 위의 경우든 밑의 경우든 절대값 취하면 무조건 5만 나오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디귿은 참이었구나라는 걸 잡아줄 수 있다는 거야. 여기까지 괜찮으세요? 괜찮지? 자, 그러면 얘들아 잘 봐. 지금 현재 이 26번에 해당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 가나 조건의 해석은 어렵지 않았어요. 그거 바탕으로 기역, 니은 해결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. 그런데 디귿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근이다 라는 걸 통해 우리는 A가 될 수 없는 것들을 먼저 걸러줬고요. 그 과정에서 식을 좀 내가 정리해보니 최고차항의 개수 부분과 상수항에 있는 개수 부분의 문자가 똑같아서 두 군의 곱을 쓰는 순간 아 뭔가 숫자로 떨어지면서 M값과 N값을 뭔가 결정시킬 수 있었던 거지. 그걸 바탕으로 진짜로 M 더하기 N을 비교해보면서 될 수 있는 조합과 되지 못하는 조합들을 우리가 발견해낸 거죠. 괜찮으시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손으로 직접 쓰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분명 필요합니다. 아시겠죠? 오케이. 자, 그러면 26번까지 좀 풀어봤고 이제 6문제가 남았어. 질문하신 문항이 29번, 30번, 그리고 32번, 33번, 38번, 40번. 이렇게 6문항 쌤이 칠판 한 번만 좀 이쁘게 지우고 바로 좀 풀어볼게요. 아시겠죠? 일단 여기까지 내용들 잘 좀 정리합시다. 오케이.